부천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하동 레일바이크.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전동 레일바이크로 잊지 못할 추억과 낭만을 만들어보세요. 365일 색다른 풍경과 축제가 있는 하동 부천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동 레일바이크로 오세요. 각종 자재의 모든 것 부광 건축자재 백화점과 함께할 소자본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A동 철물 공구, B동 타일 욕실, C동 창호 방화도어, D동 목재 석고까지 분야별 전문가 사장님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문의 883-7261 부광 건축자재 백화점. 진주와 서울 수서를 직통으로 달리는 SRT가 본격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강남에 가기 위해 환승해야 할 불편이 사라졌고 고속버스와 비교해도 30분 정도 이동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의 유럽 시장 진출 등 K방산의 국제적 입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부 경남 지역 방위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간담회가 마련됐습니다. 법정 문화도시를 지정해 지원금을 주고 있는 정부가 예산과 일정 등을 이유로 5차 문화도시 지정 평가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됐던 진주시의 경우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명 조식 선생의 경위 사상을 포함한 지역의 정신을 탐구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아카데미 남명이 오는 7일 개강할 예정입니다. 꽃집을 서성이는 멧돼지의 논란 사연부터 대한민국 학생 발명대회 시상대를 꽉 채운 진주 문산중학교 낭보까지 서부경남 SNS 속 핫이슈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지난해 카이를 비롯한 경남 지역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와 수조 원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었죠. K방산의 국제시장 입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서부경남 지역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허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방위산업. 지난 2020년 30억 달러 규모였던 수출액은 2022년 기준 173억 달러로 5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경남은 방산업체가 밀집해 있는 만큼 경제 효과도 큽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2022년 방위산업의 고용 유발 효과는 6만여 명, 생산 유발 효과는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1일에는 경남도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서부경남 방산기업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경남 방산업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목표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도에서 방위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각종 행사들이 자원 중심으로 많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 지역에는 또 항공 우주 쪽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는 현재 구상하고 있는 육성 종합계획과 각종 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우선 부품 국산화 비율을 늘려 산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지역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 이를 위해 인프라와 연구개발 등 전략을 세워 오는 2027년까지 2조 원 가까이 투입할 예정입니다. 인프라, R&D, 기업 지원, 수출 지원, 거버넌스 등 5개 분야 31개 세부과제에 2027년까지 총 1조 9천여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지역 업체들은 서부경남 방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 기반을 제조업 중심에서 방위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업종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방위산업과 항공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나 시에 자금 업종을 전환하기 위한 자금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두 번째, 우리가 그런 업체들을 발굴하는데 도는 방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부품을 국산화해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연구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위한 국비 2억 원을 확보했고 올해 5월부터 용역에 들어간 상황. 여기에 방산 강소기업을 육성해 판로 개척과 인력, 수출 지원 등을 묶어 기업별 맞춤 패키지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1일 진주와 서울 수서를 직통으로 달리는 SRT가 본격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환승을 비롯한 이용객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된 모습인데요. 다만 차편이 적어 증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중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진주와 서울 수서를 잇는 SRT가 첫 출발한 날, 좌석은 일찍이 매진됐습니다. 진주역에서 서울 수서역으로 향하는 SRT 첫 차에 탑승했습니다. 창원 중앙역까지 38분, 서울 수서역까지 3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간 진주에서 강남을 가려면 동대구역에서 갈아타거나 서울역에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반면 이번 신설 노선은 직통 운행돼 이용객들의 환승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버스와 비교해도 약 30분 일찍 강남에 도착 가능합니다. 원래는 버스 타고 다녀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SRT 개통돼가지고 좀 집 가는데 시간이 단축돼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진주에서 수서간 SRT 개통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중입니다. 경남도는 신규 노선이 남부내륙철도와 연계되면 도내 전역과 수도권 간 이동이 2시간대로 단축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 관광과 일자리 창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우주항공청 설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임원들이나 또 이 전문가들이 이 서울로 접근하고 출퇴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증편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현재로선 차편이 상행과 하행 각 2회, 하루 총 4편뿐이기 때문입니다. 2번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늘어나면 좋겠죠. 향후 증편 계획에 대해 SR 측은 당장의 증편은 어렵지만 열차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주 쪽에 그 수요는 충분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그 차량 운용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증편은 현재로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좀 많은 검토를. 본격 운행에 들어간 진주에서 수서간 SRT 열차. 이용객 편의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증편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안 논의를 추석 전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는 우주항공청 법안 처리 일정과 예산결산 심의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여야 의견으로 구성되지 못했던 안건조정위원장 자리에는 민주당 요구대로 대전이 지역구인 조승래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안건조정위는 10월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해 추석 전에 특별법 통과 여부를 결론낸다는 방침입니다. 진주시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61일간 개장한 수경시설 운영을 31일자로 종료했습니다. 이번 여름 동안 운영된 시설은 바닥분수 4개소와 물놀이장 5개소로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열흘간의 휴장에도 불구하고 모두 4만 3천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진주시는 올해부터 편리한 이용을 위해 온라인 사전 예약 40%, 현장 예약 20%, 어린이집 등 단체 예약 40%를 분류해 접수를 받았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 후 취소한 인원수는 현장 대기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난 17년간 이용됐던 가오12 어린이공원도 올여름 물놀이장으로 개장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강석진 전 국회의원이 진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신임 강석진 이사장은 1일 중진공 본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강 이사장은 거창군수와 기술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를 거쳐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이날 강 이사장은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진주시 정촌면 뿌리산단에 위치한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 스템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강석진 이사장의 취임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말로만 하는 현장 니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중소벤처기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앞으로 해나가시기를
남명 조식 선생을 비롯해 선조들의 정신과 문화를 이어오고 있는 진주에서 새로운 리더를 양성하는 강좌가 개설됩니다. 바로 아카데미 남명인데요. 오는 7일 강좌를 시작으로 총 23개의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다고 합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실천과 경의를 담은 선비 정신을 강조한 남명 조식 선생. 그의 정신은 수많은 제자를 통해 위기 때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진주 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남명 조식의 문화적 유산과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며 이를 되살려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건강한 리더십 육성을 통해 위기 극복의 반등과 반전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선대들의 정신 문화를 물려받은 진주는 지금 망실상실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를 문제를 해결하고 반등 또는 반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건강한 리더십을 육성하는 것이 사단법인 남명사랑과 진주포럼, 경남지역사회연구원 등 NGO 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아카데미 남명은 총 23강의로 이루어져 남명학의 본질과 진주의 역사적 이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특히 23개 강좌 중 19개는 관련 책을 저술한 강사의 저자 직강으로 이뤄져 더욱 눈길을 끕니다. 수강생 정원은 57명으로 이미 마감됐지만 시민들도 전화 예약을 통해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경의 사상을 포함한 지역의 시대 정신을 탐구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카데미 남명. 첫 강의 한국 통사 다시 찾는 7,000년 우리 역사는 오는 7일 경상국립대 칠암 캠퍼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앞서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을 가결한 진주시 의회는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오경훈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예결특위에는 이 밖에도 임기향, 전종현, 서정인,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의원 등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다음 주 6일과 7일 이틀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2조 3,517억 원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를 펼치게 됩니다. 경상국립대 사천 사이언스파크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분소를 유치했습니다. 사천에 입주할 분소는 KTL의 기계역학표준센터 일부 부서로 현재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KTL 사천 분소는 카이와 우주항공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천 분소는 장비 도입을 거쳐 오는 10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산청 한방약초축제가 정부 지정 명예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습니다. 명예문화관광축제는 세계적인 축제 육성을 위해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로 문체부로부터 10년 이상 우수축제로 누적 선정된 축제 중에서 평가됩니다. 산청 한방약초축제는 전담 조직을 통한 지속 가능성과 성장 발전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산청 한방약초축제는 전문 교육과 컨설팅, 축제 관광 상품 개발 등에 있어 간접 지원 사업 신청과 우선 자격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선 문화도시를 선정해 약 200억 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이 법정 문화도시에 지정되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산일보 김현우 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주시가 법정 문화도시에 지정되기 위해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진주시는 조화와 균형 있는 적정 문화도시 진주라는 비전으로 이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한 건 지난 2019년인데요. 올해까지 약 4년 동안 30억 원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고전했지만 시민 데이터 플랫폼과 진주 문화상인, 청동다방 등 이 6가지 사업을 발굴해 진행하면서 안팎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문체부가 전국에서 8개 예비 문화도시를 뽑았는데 진주시는 당시 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문화도시 지정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문체부는 지난달 14일 이 예비 문화도시 지정 지자체들을 긴급 소집했는데요. 이날 회의에서 문체부는 예산과 일정 등을 이유로 제5차 문화도시 지정평가를 잠정 중단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정 중단의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었는데요. 법정 문화도시 지정 관련 예산으로 국비가 90억 원 정도 필요한데 이 기재부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 정부에서 법정 문화도시와 별개로 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사업이 따로 추진되는데 이 두 사업의 성격이 비슷하다는 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 그렇게 된 거군요. 계속 진행돼 왔던 사업인데 힘들게 준비했던 지자체들 입장에선 좀 황당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역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예비 문화도시에 지정된 곳이 진주시를 비롯해 서울 성동구와 부산 수영구, 경주시 등 8곳인데요. 다들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 문화도시 선정 기간까지 포함하면 이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정도 행정력을 집중해 왔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 일방적인 중단 통보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부 도시들은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에 예비 문화도시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정부 방침을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네, 김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해왔던 예비 문화도시들에겐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인데요. 다른 공모에 있어 문체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진열된 꽃 앞을 서성이는 거대한 물체. 창문으로 구조하러 온 119 차량의 모습이 비치는데요. 사천의 한 마트 근처에 무슨 일이 생겼냐는 글에 한 누리꾼이 멧돼지가 등장했다며 댓글을 통해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사천 동금동 마트 옆 꽃집에 출몰했다고 하는데요. 예상치 못한 장소에 놀라워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멧돼지가 최근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학생들. 무릎 위에는 각자가 개발한 발명품이 올려져 있는데요. 진주시 SNS에 진주 문산중 학생 5명이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에서 수상했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허건, 장재현, 최서빈 학생이 금메달, 전찬희 학생은 은메달, 김진아, 허강 학생이 동메달을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팔에 부담을 줄이는 웨어러블 심폐소생술 보조 연습장치부터 리트랙터를 활용한 기립성 저혈압 예방 방석까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발명품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의 기발한 발명품에 감탄하는 반응이 이어진 가운데 진주에 영재가 많다며 미래를 기대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긴 통로를 가득 메운 사람들. 양옆으로는 음식점들이, 머리 위로는 부엉이를 닮은 캐릭터가 보입니다. 진주의 한 커뮤니티에 올밤 야시장에 방문했다는 게시물이 잇따랐는데요. 육전부터 크레페까지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었고 하모 비누 만들기 등 체험까지 다채로웠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자신도 다녀왔다며 경험을 공유했는데요. 줄이 길고 더웠다며 아쉬움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SNS 김현준입니다. 경상국립대에 한국국제대 특별편입생 36명이 최종 등록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2023학년도 2학기 한국국제대 특별편입학 입학 결과 36명이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교육과와 법학과 등 유사학과 14개 학과에는 총 64명의 특별편입생들이 원서를 접수했으며 이들 중 36명이 합격 후 등록을 마쳤습니다. 하동 최참판댁의 한옥 숙박시설이 군 직영으로 재개장합니다. 하동군은 오는 4일부터 악양면 평사리에 위치한 최참판댁 한옥 숙박시설을 군 직영으로 재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참판댁 한옥 숙박시설은 6개 동 10실로 구성돼 42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설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민간에 위탁 운영됐으나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직영 운영으로 전환됐습니다. 산청 단성면에 산엔청 복지관 분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를 개관한 산엔청 복지관 분관은 지상 3층 규모로 재활실과 언어치료실, 노래방, 강당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총 사업비 59억 원이 투입됐으며 두류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합니다. 삼청구는 본관과 연계로 지역별 편차 없는 상담과 사례 관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말에도 하늘빛은 계속 흐리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비가 가끔씩 내리겠는데요. 일요일 오후부터는 하늘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한편 태풍 하이쿠이는 다음 주 초 중국에 상륙한 뒤 소멸하겠는데요. 12호 태풍 기러기도 일본 남쪽 해상에서 소멸돼 두 태풍 모두 한반도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우리 지역 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와 사천 21도, 남해 2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8도에서 3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계속되겠고 남부와 제주는 비가 오락가락 하겠는데요. 낮에는 전국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세종 18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1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52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24분 예상됩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은 토요일 전부 휴항이겠고 일요일은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화요일에는 또 한 번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